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사모님께 중고차를 사주실 때 간과하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총 20가지 정도 제가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차 말고 남편분은 다른 차로 주장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차로 해주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경험상 중고차를 10년 동안 하면서 고객님, 남편 되시는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차가 다르고 사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차가 다르게 된다면은 구매를 하셨어도 계속 이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경우, 좀 이제 불화, 뭐 싸움 이런 게 이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모님께서 타실 차를 이제 구매하시는 것이지 남편 되시는 분께서 타실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컨카를 구매하시는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세컨카 개념도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도 명목은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사모님 차를 구매해 주신다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이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결론이 두 분이 합치가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매매단지에 방문하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차량은 될 수 있으면 한 차종으로 좁혀주셔야 한 차종만 두 대, 세 대 보는 게 낫지 2차 한 대, 2차 한 대, 2차 한 대. 막상 매매단지에 방문을 하시면은 차량을 보는 그 과정,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지가 않습니다. 한 대 보는 것도 이제 차량을 선정을 하고 이동을 하고 키를 받고 그 차를 열심히 보는 과정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 게다가 또 차종이 여러 차종이 만약에 있는 상태로 보게 되면은 결정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매단지에 오시는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고 그날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차종은 한 차종으로 결정을 해주셔서 방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는 이제 후회하는 선택을 막상 세 가지 차종을 봤는데 이 차가 제일 낫다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현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사모님께서는 그 왜 얘기를 안 했어? 이렇게 하는데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남편분 위주로 흘러가게 돼서 잘못된 후회되는 선택, 그러면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모님 의사를 계속 물어봐 주시면서 한 차종으로 모르겠어, 실물을 봐야지, 나는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하더라도 사모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주차장을 한번 가보시던가 아니면 길거리에 차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이제 사모님께 최대한 맡기면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분은 모닝을 주장하시고 사모님께서는 레이를 주장하시면 야, 레이 별로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도 좀 차근차근 시간의 여유를 갖고 상의를 해보시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미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레이는 연비가 안 좋고 밟는 대로 안 나가는 특징이 있고 차량의 무게중심이 일반 경차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 문제. 근데 사모님 분들은 레이를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로망이었다, 내 주위에서 레이를 타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다 라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조금 별로일 때도 있고 냉각수 문제 때문에 조금 엔진 변형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뭔가 차가 원래 좀 많이 떠는 게 경차인데 차가 1톤이에요. 일반적인 경차의 무게는 800kg 정도가 되는데 레이는 또 1톤이 되다 보니까 좀 밟는 대로 안 나가는 점, 이모저모로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 여는 게 편하고 애들 태우기도 편하고 라고 해갖고 레이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역시 차근차근 상의를 잘 하셔서 장단점을 의견을 좀 잘 나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차는 냉각수 관리, 그 다음에 미션 오일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한 5년에서 8년 정도가 되면은요, 경차는 대체적으로 일반 승용차와는 다르게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많이 사용돼서 예를 들어서 1500이 넘어가면은 준준형 보고 말지 경차를 안 본다 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새 차 기준으로. 새 차가 좀 싸요. 항상. 요즘에는 뭐 160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에이 무슨 1600에 1200이면 새 차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일 깡통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매단지에 만약에 방문을 하시게 되시면은 자꾸 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키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있었으면 좋겠고, 뭐 프로토 에어컨 뭐 돌리는 거 싫다,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후방 카메라 정도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액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야, 새 차가 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산을 그래서 잘 보시고 미리 여기 클린카드.com을 보시게 되시면 딜러 전산이랑 좀 똑같거든요. 제가 매물을 그냥 퍼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깎이기 전 금액입니다. 모든 매물은 금액이 안 깎이는 차가 없고 다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미리 시세를 같이
같이 검색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색깔을 맞춰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베이지가 좋아, 흰색이 좋아, 이런 부분을 또 맞춰주시면은 나는 너무 밝은 색깔은 싫은데 라고 하시더라도 밝은 색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밤에 운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뭐 밝은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그거는 남편 되시는 분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모님께서 방문을 하지 않으시고 나 잘 모르니까 남편 당신이 가서 사갖고 와 라고 하시더라도 같이 방문을 하시지 않으시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여보, 차 골랐어 라고 전화를 하시면은 어떤 차인데? 계약한다고? 나도 가서 볼래 라고 해서 집에 갔다가 또 데리고 오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같이 잘 모르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그냥 옆에만 계시더라도 같이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겪었던 부분이라 열심히 다 봤는데 사모님이 일단은 나 못 봤다고 다시 온다고. 어떡하죠, 팀장님? 네? 뭐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계약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이에 차가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님께 또 얘기하죠. 여보, 이거 차 중간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데 그러면은 내 차 아닌 거지 뭐. 나도 가서 볼래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면은 오시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 맞춰서 오셨다라고 하면은 팀장님, 근데 제 와이프가 애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 때문에 시간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맞추시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그래서 어렵게라도 같이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시간에 그날 오후 시간은 조금 약간 비워놓고 오셔야 되는데, 차량을 보시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빨리 끝나야 2시간인데 그거는 흔치가 않고 3, 4시간은 도착을 해서 3, 4시간은 보셔야지 결정이 된다. 할부를 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할부로 구매하실 건지 현금 계좌이체로 구매하실 건지 아니면 카드로 구매하실 건지 미리 딜러분과 상의를 하시고, 사모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남편분께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도권 뭐 경제력 관리를 남편분께서 하실 수도 있죠. 두 분께서 관리 얘기를 잘 하셔갖고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돈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사모님께서는 할부 되는 거 아니야? 나 돈 없어 라고 하시면은 또 매매단지 방문을 하시든 딜러와 약속을 해서 시간 맞추시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부부끼리 소통 부재로 인해서 헛 시간을 쓰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한번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어떤 방법으로 할부를 하실지 계좌이체로 하실지 카드로 하실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부로 하면 당연히 이자가 나오는 거는 아실 텐데 중간에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보통 2% 정도 중도 상환 수수료, 500만 원을 상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10만 원 정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드로 구매하시게 되시면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10,000원짜리를 먹으면은 부가세가 그 안에 10,000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고차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말기 수수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카드깡 개념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이제 카드 단말기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 단말기 수수료 있는 거였어? 그럼 나 안 할래.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미리 몰랐던 점 때문에 구매하시는데, 이게 중고차는 중간에 딜러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얘기하시면 부드럽게 얘기할 부분도 딜러 눈치가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언쟁을 나누기가 좀 스트레스가 또 됩니다. 남편분께서 예를 들어서 딜러를 만나갖고 믿을 만한 딜러를 만나갖고 가셨는데 갑자기 사모님께서 이렇게 결제 방법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고 약간 짜증을 낼 수도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을 잘 맞추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아는 부분을 또 사모님께 설명을 잘 해주시고 이런 과정이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고질병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좀 미리 같이 좀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미니쿠퍼 좋아하시는 사모님들 많아요. 뭐 로망이었다, 뭐 내 친구 뭐 탄다,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속빈 강정일 수 있습니다. 그 미니쿠퍼 싸 보이는 차,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안 되는 차 같은 경우에 싸네 생각보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오래된 차는 고쳐도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운행하는데 막 뒤에 머플러에서 흰 연기 계속 나고 차 덜덜덜 떨리고 핸들 엄청 무겁고 이런 부분은 사모님께서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렴한 수입차는 매달 수리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수리할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개월에 한 번, 내지는 저번 달에 고쳤는데 이번 달에 또 그런다고?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국산차는 한 번 수리하는 비중도 조금 이제 텀이 조금 멀 수가 있고 한 번 수리할 때마다 20만 원을 안 넘길 때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년식에 18만 킬로 i30 같은 경우에 한 4개월에 한 번씩 15만원, 20만원 들어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 여성분이니까 좀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한 2, 3년에 한 번, 뭐 4, 5년에 한 번 타이어 한 번 교체해주고, 엔진 오일은 어쩌면은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갈아주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차가 미션, 워터펌프, 내비 이런 거 수리비 등으로 뭐 100만원, 200만원 나오는 거는 우습게 그렇게 돈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싸 보이는 수입차는 조금 이제 약간 사모님께는 비추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션 수리하는데 최소 200만원, 최대 뭐 500만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혹시라도 같이 보고 계시면은 조금 미니 쿠퍼 구매하시는데 만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레이 600만원이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레이는요 작년 시세가 똑같고 올해 시세가 똑같고 아마 내년 시세도 똑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정한 차량의 그 적당한 색깔, 적당한 키로수, 좀 적당한 거를 보시려면은 한 8, 900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상하게 시세가 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는 어떻게 하실지 미리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공동 명의로 하실지 아니면 남편분 명의로 하실지 사모님 명의로 하실지 미리 정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사모님 보험료 때문에 남편분과 공동 명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이제 사모님 혼자 하시면 뭐 150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자차 넣고 대인 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인 2까지 넣고 뭐하고 뭐 130, 뭐 150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남편분과 공동 명의를 통해서 같이 남편분 밑으로 사모님께서 부부 한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 명의가 조금 약간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공동 명의 해버리고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동 명의 하시면 혼자 사모님 혼자 보험 가입하셔도 되고 남편분 혼자 하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단 불편한 점은 나중에 되파실 때 인감이 두 분 다 한 분 한 분이 한 장 한 장씩 필요하시고, 두 분 다 사업자가 있으시면 두 장 두 장씩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로 사는 게 아닌데 인감 나중에 두 통? 안 내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업자로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라에서는 일단 사업자가 있으신 분의 차는 근거가 그 사무실에 판매한 사무실에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인감을 두 통씩 떼야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사본 주시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면 서류가 좀 여러 개 필요한데 여하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할부로 구매하실 경우 사모님은 수입이 없으시기 때문에 남편분 명의의 할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명의의 할부 진행이 조건이 좋을 수가 있고, 근데 주로 타는 건 사모님이시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동 명의를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의 명의도 남편분이 되셔야 되고 할부 명의자분도 같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신한바이크 하시면은 역시 명의자분과 할부 진행하시는 분이 같아야 할부 대출이 반려가 되거나, 계약 다 하고 다 했는데 명의도 이미 됐는데 할부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또 이전비가 또 경차라서 안 들어가긴 하지만, 경차를 구매하신다면은 뭐 준주동료라든가 소형차를 구매하시면은 1%만 내면은 이전비 아주 조금 이렇게 냅니다. 5대5가 아니라 1%만 넣게 되면은 좀 이전비를 좀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맨 처음에 공동명의만 하셨어도 이런 일이 없으셨다. 중간에 바꾸면은 또 예를 들어서 신한바이카에서 공동명의 하는 거를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공동명의다라고 하면은 조금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은행과 미리 충분히 협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내지는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내지는 현대캐피탈 등과 충분히 상담원과 상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향후 집을 구매하실 때 공공분양 같은 이제 청약하실 때 비싼 차를 구매하시게 되시면은 차량의 집 안에 전체 가게에 있는 한 가구에 있는 차량 전체 차량 가액이 높아져 버리면은 청약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6천만 원인가 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항상 조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종을 하나로 선택하지 않고 여러 차종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이 볼까, 모닝 볼까, 내지는 뭐 스파크 볼까, 너무 가짓수가 많은 거예요. 수입차는 어때? 이렇게 하시면은 그 결정장애가 거의 무조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한 대 구매하실 거지 2대, 3대 구매하실 게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고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실물을 못 봐갖고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길거리 돌아다니 보면은 차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희망하시는 그 차가 비인기 차종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미리 합의를 하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장애가 오면은 거의 무조건 남편분께서도 힘드시고요. 사모님도 힘드시고 그렇습니다. 한 차종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은
나쁜 딜러를 혹시라도 만나시면은 이분은 여러 개를 보시네, 시세 공부가 안 돼 있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좀 비싸게도 얘기하고 딜러 전산도 안 보여주고 금액도 안 깎아주고 안 돼요 그러면서 수수료도 비싸게 받고 할부도 금리를 조금 더 높여갖고 할부피를 본인 더 먹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 분이서 싸우는 데만 집중하시다가 나중에 다 비싸게 사시고 뭐 이자도 비싸게 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미리 합의를 하시고 딜러가 정직하게 나오는지 웃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시세 공부도 미리 하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믿고만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좌에 1일 이체 한도가 500에 막혀있다 그러면 600짜리로 구매하시면 당일 출고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계획이 오늘 출고를 해갖고 두 분이서 어떻게 가갖고 뭐 연수를 하고 그런 계획을 다 잡아 놓으셨는데 그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 사시면 관계없는데 거리가 좀 있으신 데서 오시게 되시면 탁송비가 추가적으로 또 들게 되면 좀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1일 이체 한도를, 계좌의 한도를 충분히 확보해갖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강력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강권 드리겠습니다. 이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세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매하실 최소와 최대 예산을 미리 또 맞춰주시길 바라겠고, 출퇴근 아니고서야 장복용, 그 다음에 친정 갈 때, 그리고 친구 집 방문을 위한 중고차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좋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그래갖고 여보 그냥 싼 거 사자 그래갖고 알았어 그냥 싼 거 사지 뭐 해갖고 예를 들어서 300 이하로 예산을 잡으시면 살 차가 별로 없어요. 차도 막상 그렇게 사모님께서 그래 차만 굴러가면 됐지 뭐 싼 걸로 사자 라고 하시더라도 막상 매매단지 방문하시면은 300만 원의 경차든 소형이든 준준형이든 뭐 대형이든 고를 만한 차가 없습니다. 다 뭔가 B급은커녕 C급, D급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5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으시고 하셔야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모님 차를 구매를 해주실 때, 도와주실 때, 사주실 때는 적어도 500 예산은 기본으로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뭐 블루투스가 없는 차는 블루투스 무선 카페 허링 거라고 있어요. 링, 허거할 때 링 있지 않습니까? 그 링 할 때 허링, 그 카팩을 쓰시면은 21,500원인가 400원인가 600원인가로 구매를 하시면은 라디오 주파수랑 연결해서 블루투스 사용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를 무조건 배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를 같이 경우의 수를 넣어서 대수를 볼 차의 경우의 수를 늘리고, 블랙박스는 따로 없어도 달아주시고, 내비게이션보다 후방 카메라를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후방 카메라는 클립식으로 끼우는 게 있어요. 이게 15에서 2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시면은 조금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키로수를 좀 더 낮추시고 차라리 내비 없는 차를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0만 원 이하 중고차는 원래 약간 아플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너무 낮게 잡으셔도 문제일 수 있다. 제가 또 너무 비싼 차는 좀 비선호하는 타입이긴 한데, 너무 낮게 잡으셔도 조금 사모님께 소개해드리기, 나중에 막상 사갖고 왔는데 뭔가 울먹거리는, 뭔가 속상해하는 그런 이제 몰라 됐어 이렇게 딱 나오시는 경우가 있으면은 사주고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의 의중을 자꾸 물어보시고, 잘 모른다 자꾸 얘기를 해주셔도 미세한 그 표정을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해안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운행을 사모님께서 생각보다 잘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워놓는 기간이 며칠 되면 블랙박스 선 미리 빼주시고, 그 다음에 사모님께서 좀 운전하실 수 있는 이제 약간 데이트 삼아서 동네 이렇게 같이 사모님이 운행하시고 하시면은 화를 최대한 내지 마시고 사모님이 이해해줘 가시면서 최대한 차가 없는 곳을 향해 이렇게 마실을 삼아서 움직이시면은 아주 짧은 거리라도 사모님께서 운전감을 잃지 않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지랖이 듭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있는 차가 안전에 좋겠죠.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내지는 날씨가 너무 화창하더라도 사이드미러가 한쪽이, 특히나 손이 안 닿는 조수석 쪽이 접혀있는 상태로 만약에 달리는 수동차를 운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멘붕 백지가 되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차를 내려서 또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있는 차가 좋습니다. 뉴모닝 없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넥스트 스파크도 없는 걸로 제가 이제 본 것 같은데 있는 차를 못 봤습니다. 있는 차 있네요. 사이드미러 왼쪽 보시면은 뚝 이렇게 내리면은 있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더 넥스트 스파크나 올류모닝 정도, 올류모닝도 등급에 따라서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체크를 해서 무조건 이건 있어야 된다. 당신 잘 기억해. 사이드미러,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는 무조건 있어야 돼.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엔진 미션 물론 중요하지만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는 무조건 있어야 돼. 핸들 열선을 포기하더라도 그건 넣자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이 없는 차를 구매해 주시면은 겨울에 손실없다고 또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속상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2012년식 이상의 이하의 차는 대부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핸들 열선이 그 2012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없는 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리모닝은 핸들 열선이 있는 차보다 없는 차도 비율로 따지면은 거의 없는 차가 7이고 있는 차가 3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없는 차가 많기 때문에 핸들 열선이 있으면은 꼭 450은 무조건 넘어야 된다. 잠깐만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넥슨스파크도 없어요 라고 했는데 있는 차도 있습니다. 따로 핸들 열선 시공해 주는데 알아보면 대략 40만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너무 구형이에요. 근데 핸들 열선을 예를 들어서 2008년 9년식이다 라고 하는데 핸들 열선 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처음 구매하시자마자 운전을 시키시는 것보다는 탁송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든 새 차든 처음에는 감이 안 잡히고 밟는 대로 어느 정도 나가는지 감이 없으시고 브레이크도 확 잡히고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겁이 나는데 막상 운전을 시키시려고 하면 겁이 나실 수 있기 때문에 탁송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리기사처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인천이나 뭐 수원에서 부산까지도 탁송이 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지역의 거리에 따라 다르고요. 뭐 15만 원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가까운 거리는 15,000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운전 연수는 한 달을 해도 몇 달을 해도 답이 안 나오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고수의 눈으로 고수처럼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 남편분들께서도 초보 때 다 심각했을 겁니다. 막 되게 어리버리 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상당히 운전을 오래 했던 고수가 초보를 고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운전 연수는 완성이 없습니다. 차가 없는 곳에 가도 차가 있겠죠. 하지만 되도록 차가 없는 곳으로 그 남편분께서 서치를 해주시고 좀 충분한 그래도 레벨 1과 만렙 75까지 있다고 봤을 때 그래도 10에서 15에 전직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초보티를 좀 벗어날 정도만 되게 하더라도, 그리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큰 도로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자주 운행을 스스로 해서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남편분께서 에스코트를 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 같이 안 타고 남편분께서 뒤에 따라가고 그 사모님께서 앞에 가고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시면은 혼자 운행하는 습관이 좀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지랖이 듭니다. 1000만원 이하의 중고차 추천은 450만원 이상 550만원 사이에 올류모닝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 좀 과하지 않나? 400만원 이하로 봐야 되는데? 라고 하신다면은 아쉬울 만한 차만 보실 수 있다는 점. 올류모닝은 재작년 시세가 비슷하고 작년 시세가 비슷하고 올해 시세가 비슷할 정도로 이게 한 200에서 한 1400 정도에 되는 신차 가격이 한 600만원부터 아주 안 움직입니다.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거의 고장되다시피 해요. 그렇기 때문에 450만원 이상 500만원 사이에 올리모닝 보시는 게 좀 적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00만원 이하의 경차는 제가 봤을 땐 좀 별로예요. 아반떼 HD가 차라리 낫습니다. i30라든가 700만원 이상의 레이는 조금 7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등급이 프레스티지, 뭐 스마트키 없는 그런 이제 키로 돌리는 그런 차만 보이실 수도 있어요. 키로수가 좀 많거나. 경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많이 사용된 차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로수 많은 것보다는 키로수 짧은 옵션 등급이 조금 아쉬워지는, 중고차는 항상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 포기를 하셔야 될 수 있어요. 휠도 프레스티지 휠이 틀리고, 그 다음에 뒤에 브레이크 등이 LED냐 전구 타입이냐 이런 부분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탈 차가 아니에요. 한 3년 있다가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때 돼도 레이의 시세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인기차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미래를 보고 하시기보다는 뭐 한 3년 있다가 바꿔줄 수도 있다. 뭐
잘 되면 뭐 2년 있다가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저렴한 쪽은요, 300만 원 전후의 경차는 제가 봤을 땐 뉴모닝밖에 없고요. 근데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없어요. 따로 달아주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반떼 HD 또는 i30가 낫지 않을까. 여보, 나 이게 너무 커서 못하겠는데 일단은 한번 보자. 저 차가 아반떼 HD거든? 뭐 i30거든?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어. 그래갖고 처음부터 아반떼 HD 또는 i30에 적응시키게 해주시고 주차 연습을 엄청나게 시켜주시면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모님께서 운동신경이 진짜 너무 꽝이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와이프가 운동신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랑 같이 운동한 것도 아닌데, 같이 운전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신다면 뭐 답이 없습니다. 아무튼 크기를 보시면서 같이 상의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450 이하의 경차는 조금 약간 기피 대상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사이의 엑센트 신형 또는 아반떼 MD, i30, 그러니까 뉴 i30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 거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는 것도 답일 수 있고, 6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더 넥스 스파크가 공간도 너무 경차보다는 조금 크고 아주 진짜 미세하게 큽니다. 이 부분도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뉴모닝 같은 경우에는 그 뉴모닝이라든지 철판이 이렇게 세 겹이 있다라고 치면은 더 넥스 스파크는 네 겹으로 돼 있어갖고 고장력 강판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추후로 이제 조사한 바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준형은 크고 경차는 작으면은 소형차 엑센트 신형 이것도 중간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차는 무조건 이전비 안 나오니까 경차로 봐야 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잘 보시면은 경차 앞범버 뒷범버 이게 간격을 보면은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두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경차는 항상 제가 봤을 때는 뒤에서 때려받으면 하우스 바퀴가 무조건 그냥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엑센트 또는 아반떼 같은 이제 준준형이나 엑센트 소형차 이렇게 보면은 그 간격이 타이어까지의 간격이 뒷범퍼나 앞범퍼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조금 덜 파손이 돼서 수리비가 덜 들어갈 수도 있는 점, 보험 주가도 그렇고 약간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그 준준형은 크고 경차는 작으면 소형 엑센트 신형했고, 처음부터 큰 차는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평생 탈 차가 아니면은 작은 경차가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1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차 말고 남편분께서 주장하시는 다른 차로 하시는 것보다는 사모님께서 주장하시는 차를 선택해 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 남편분 생각이 강하셔갖고 사모님은 이 차를 원하시는데 저 차를 무조건 이렇게 밀어 주시는 주입식으로 이게 뭐랄까 합리화 시켜주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은 내려놔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PG는요 충전소 문제도 있고 차에 힘이 없어서 더 운전하기 힘드실 수도 있고, 중형차를 만약에 해주시면은 1000만 원 이하의 중형차는 소개해드릴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왜냐면 엔진이 제가 봤을 때 다 별로인 것 같고, 아니면은 누유라든가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는데, SM5 신형이라든가 아니면은 플래티넘 뭐 이런 쪽은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수리비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게 거의 극악스러운 수입차 현대기아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수리비가 나올 수가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현대기아의 뭐 경차나 소형차, 준준형차가 좀 일반적으로 사모님 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닌데 우리 와이프는 E클래스 사줄 건데 C클 정도면 뭐 이렇게 하시는 집도 계실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가시는 거는 조금 제 가치관에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각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각자 가게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구매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너무 무리하시지 않는 선에서 첫 차는 일단 거쳐가는 단계로 생각을 가볍게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준비한 사모님께 차량을 사주실 때 내지는 도와주실 때 간과하시는 여러 가지를 한번 마련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경험상의 좀 내용도 있고, 아마 좀 생각을 스쳐가듯이 했는데 아마 못한 내용도 있을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재차 새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진짜 큰 힘이 되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댓글도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 좋아요보다 댓글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해봤습니다 나 정도 해주셔도 너무 기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좋은 정보 또 생각나는 대로 또 안내해드리는 영상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